자원관리 능력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에서는 문제를 좀 선별적으로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주요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입니다. B은행에서 근무하는 K사원은 새로 도입되는 금융 관련 정책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할 수 있는 업체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구성 자체가 페이지당 비용, 그 다음에 표지가 유광이냐 무광이냐, 그 다음에 건단 제본 비용, 그 다음에 할인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달라지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떤 원리에 의해서 풀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별히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그냥 드립다 계산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 땐. 됐죠? 일단은 A 인쇄소부터 D 인쇄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여부도 있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보 자료는 관내 20개 지점에 배포하고 각 지점마다 10부씩 배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부가 필요하다. 이 얘기고 홍보 자료는 30페이지 분량으로 제본하며 표지는 유광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200부입니다. 200부. 그 다음에 30페이지. 표지는 유광.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 자, 그럼 한번 A부터 가보죠. A는 페이지당 50원. 그 다음에 표지가 유광일 때 500원. 권당 제본 비용 1,5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200은 거두절미하고 페이지당 비용이 50원이고 그거를 30페이지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1,500원이죠. 그 다음에 유광입니다. 500원. 그 다음에 권당 제본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게 몇 부예요? 이게 200부입니다. 200부.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3,500. 됐죠? 요게 이제 200부인 거예요. 70만 원이 되네요. 70만 원. 됐죠? 자, 그다음에 비인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쇄소는 일단은 페이지당 비용이 70원이니까 2,100원, 2,400원, 2,400원, 3,400원, 3,700원이네요. 그죠? 여기서 끝난 거죠. 3,700원이에요. 그럼 일단은 A보다 더 비싼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C는 70원입니다. 500원이고 1,000원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리고 할인해서 100불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보수만 총 비용에서 5% 할인이에요. 그죠? 그럼 200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100부에서 5% 할인이요? 200부면 2.5%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200부면 2.5%겠다. 굳이 구분 안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당 비용이 70, 2,100원에다가 2,600원, 3,600원이에요. 맞죠? 3,600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얘가 더 비싸죠. 맞죠? 근데 100부는 이걸로 하고요. 나머지 100부는 5% 할인입니다. 그럼 3,600원의 10%가 360원이에요. 180원 까주는 거죠. 180원.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3,42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거는 100으로 묶어주잖아요. 6,000이 아니죠? 7,020원이에요. 그럼 요거는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 곱하기 3,510입니다. 조금 더 비싸네요. 조금 더. 맞죠? 자, 그 다음에 D는 60원이니까 1,800원, 2,100원, 3,100원이네요. 끝났죠? D는 3,100원이에요, 그냥. 가장 저렴하겠네요. 얘보다 싸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문제.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떡하지? 좋은 방법 없나? 고민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하는 건데. 됐죠?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뒤로 넘어가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A사의 5명의 직원들, 과장 하나, 대리 둘, 사원 둘, 10월 중에 연차를 쓰려고 한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직원들이 나눈 대화 중 옳지 않은 말을 한 직원을 모두 고르면, 자, 연차는 하루이다. 10월 1일이 월요일이고 3일과 9일은 공휴일이에요. 대리는 교육을 신청한 주에 연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주에 3명 이상 교육 및 연차를 신청하면 안 된다. 워크숍은 5주차 월화, 연차는 연이어 쓸 수 없고 대리급 교육은 매주 이틀 동안 목금에 있으며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연차와 교육 신청 순서는 대화 내용에서 말한 차례대로 적용한다. 자, 일단 5명이고요. 차례대로니까 과장 A, 대리 A, 사원 A, 대리 B, 사원 B 순서로 교육을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문제에 달력이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그래야 돼요. 10월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1일이 월요일이에요.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방법이 없다.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10월 3일과 9일은 공휴일이다. 3일과 9일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 다음에 5주차 월화 워크숍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대리급 교육은 매주 목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교육 한 번 받으면 된다. 자, 3명 이상 교육 및 연차 안 되고 습관이다. 같은 주 교육 연차 미만으로 써야 됩니다. 미만. 같은 주에는 3명 3일이 아니죠. 3명 미만. 3명 이상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명 미만. 2명 이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교육 신청한 주에 신청한 주에 연차 쓸 수 없어요. 됐죠? 이렇게. 자, 다 썼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과장 A. 과장 A입니다. 난 9일에 시골에 내려가야 돼. 10일에 쓰려고 하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날을 제외하고 서로 조율해서 신청하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은 10월 10일 날 부장이 갑니다. 10월 10일. 부장. 맞죠? 그 다음에 데이. 저는 10월에 교육받으러 18에서 19일 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음 주입니다. 연차를 쓰겠습니다. 그럼 저 교육받은 주에 다른 사람 2명은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대리 A가 틀렸죠. 왜 틀렸죠? 교육하면서 동시에 연차를 2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3명은 안 돼요. 2명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대리 A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원 A. 그럼 제가 15일에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15일? 15일은 자 보세요. 일단은 대리 A가 18일, 19일 날 가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리 A가 18, 19일 날 이때죠? 이때 교육을 갑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썼어요. 2명 빠지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 B. 저는 연이어 16일에 신청할 수 없으니 17일에 쓰고 교육은 11, 12에 받겠습니다. 자, 대리 A가 18, 19에 갈 거예요. 교육받으러. 그죠? 그 다음에 15일 날 사원 A가 쓴대요. 문제 없어요. 근데 대리 B가 16일에 신청할 수 없으니까 17일에 쓰겠대요. 이렇게 되면 또 3명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교육은 11, 12. 자, 일단은 됐습니다. 대리 B도 안 되네요. 답은 일단 2번 나오고요. 사원 B 전만 정하면 끝나겠네요. 2일로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은 다음은 주장과 주말 교통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단위가 나와 있고요. 전국이 있고 주말 교통량, 주중 교통량, 전국, 수도권, 지방, 지방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은 뭐죠? 전국? 전국이라는 것은 수도권, 수도권, 지방, 지방이겠죠. 맞죠? 아니면 전국이라고 했으니까 수도권, 지방, 지방 수도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부터 대전까지 주말, 주중의 시간표부터 남양주부터 양양까지 주말, 주중 시간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옳은 거. 기억. 대도시간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모든 구간에서 주중이 주말보다 적게 걸린다. 네, 맞습니다. 니은 주중 전국 교통량 중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교통량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주중 전국 교통량 중에, 그죠? 주중 380이죠. 그 중에 지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거 10% 이상 맞죠? 42니까 맞죠? 확인이었네요. 디귿.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주말 예상 교통량이 55만 대입니다. 그죠? 주중 예상 교통량보다 30% 미만으로 많다. 자, 어디 봅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주말 예상 교통량. 주말이니까 51이죠. 51. 맞죠? 그 다음에 주중 예상 교통량. 주중 35죠. 30% 미만으로만 해요. 35하고 51이면 16 차이예요. 51.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얘가 40%가 넘어요. 맞죠? 30% 미만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리을. 서울 광주 구간 주중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광주입니다. 그 시간은 서울 강릉 주말 같네요. 단순 문제였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비슷한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영업팀 비사원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다. 다음은 출발지 목적지 간 거리와 비사원이 이용하는 차종의 연비를 제시한 표와 휘발유 경유의 분기별 리터당 공급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분기에 경유로 거래처를 순회한다면 10만 원으로 주행할 수 있는 총 거리는 이랬네요. 자, 그러면은 되게 독특한 문제입니다. 왜 독특하냐면은 일단은 그 1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경유로 갈 겁니다. 그 3분기예요. 그럼 3분기면 경유가 리터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이면 50리터로 가는 거죠. 50리터로 가는 겁니다. 50리터. 맞죠? 50리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할 수 있는 총 거리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걸 탔는지 모르거든요. 문제에서는 특별히 뭔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최대 거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차종은 6번 차를 타겠죠. 왜냐면 연비가 제일 좋으니까. 됐죠? 근데 이거 연비하고 연료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잘 몰라도 어영부영하다 보면 풀 수 있는데 좀 봐보셔야 돼요. 보세요. 연비라는 게 뭐냐? 연비라는 것은 리터당 움직인 거리예요. 됐죠? 그래서 연비라는 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연료량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예요. 거리.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미터 퍼 리터입니다. 됐죠? 단위가 킬로미터 퍼 리터예요.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뭐예요? 거리다. 그럼 연료량과 연비를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 만약 문제에서 연료량을 물어봤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를 연비로 나누면 돼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50리터를 쓸 수 있고 최대 거리를 물어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연비가 25인 6번 차를 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연비가 25다. 1리터에 25km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km니까 얼마예요? 1250m를 간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14번. 14번도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단순하거든요. 보세요. 대구에서 광주까지 편도 운송하는 A사는 다음과 같이 화물 차량을 운영한다. 수송비 절감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재 효율을 기존 1000상자에서 1200상자로 높여 운행 횟수를 줄일 때 A가 얻을 수 있는 월 수송비 절감액은 이랬습니다. 차량 운행 대수가 4대, 그 다음에 한 대당 1일 운행 횟수는 3회, 맞죠? 그리고 한 대당 1회 운송비는 10만 원, 월 운행 일수는 20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원래 차량 운행을 4대를 하고 한 대당 하루에 3회를 움직여요. 맞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회 움직이는 거 하루에? 12회입니다. 근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얼마가 들어요? 1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죠. 1회. 1회가 아니죠. 1일. 1일에 12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월 운행일수가 20일이죠.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재 효율을 기존의 1000상자에서 1200상자를 올렸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1000상자 넣던 것을 1200상자 넣었어요. 그러면 일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덜 할 수 있는 거죠. 왜? 1200상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6000상자가 있어요. 6000상자가 있다. 그러면 1000상자씩 날렸다면 몇 번 움직여야 돼요? 6번. 근데 1200상자씩 움직였으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이 6에서 5가 된 거예요. 6에서 5.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400만 원이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왜냐하면 1000상자에서 1200상자가 됐으니까 5분의 6배예요. 그러면 효율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6분의 5배가 돼야지. 그러니까 해보시면은 2,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 들던 것이 이제 2,000만 원이 들게 되니까 400만 원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리의 문제니까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좀 깁니다. N은행은 봄철을 맞이하여 우리 땅,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한 달간 토요일마다 판매 촉진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한 달 동안 팀별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다음 중 셋째 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셋째 주 토요일. 팀별 명단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4개 팀이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토요 근무 규정은 각 팀장은 순서대로 한 주에 한 명씩 배치된다. 1팀, 2팀, 4팀, 3팀, 4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대체가 가능한데 같은 팀이든 다른 팀이든 상관없지만 대신 같은 직급 내에서만 대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대체할 근무자는 개인 사유로 해당 주에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자, 근무가 불가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으면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토요 근무 배치 현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1주차 서정훈이네. 1팀. 그 다음에 2주차.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사유로 불가한 날짜 및 사유. 자, 1주차에 이광수가 잠시만요. 이광수가 어디 보자. 지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수는 교대해야 되겠죠. 맞죠? 일요일에 교대를 해야 됩니다. 교대. 누구랑 교대를 해야겠어요? 자,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자기 팀만 아니면 되죠. 그죠? 자기 팀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정수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정도 교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주차 정훈. 그 다음에 3주차 김종대, 최한나, 박성인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김종대하고 최한나는 3주차에 토요 근무 배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주차 이강수, 박성인, 신주현. 그러면 역시 이광수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박성인은 상관있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셋째 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셋째 주의 토요일에 근무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대하고 최한나죠. 박성희는 다른 이제 주차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김종도와 최한나가 못한다. 김종도와 최한나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김종대하고 최한나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지우면 되죠.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4번 지우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뭐 복잡하지 않았네요. 실제로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가중평균. 이 가중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은 별량 곱하기 가중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 하나하나예요. 얘가 자료 하나하나. 가중치라는 것은 일종의 비중 같은 겁니다. 따라서 합이 1이 되거나 합이 100%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별량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것을 더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중평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17번을 보시게 되면 Q은행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행했다. 1차에서 서류와 인적성, 면접 전형이 모두 끝나고
1차 서류 전형이네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종 면접자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합격 점수 산출법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총점이 80점 이상인 지원자가 많다고 했을 때 다음 중 합격자를 모두 고르면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8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0.6, 의사소통이 0.3, 문제 해결 능력이 0.4. 총점은 80점, 총점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 꽈락 점수는 나와 있죠. 맞죠? 자,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자, 라고 했을 때 80점 이상인 걸 골라내야 돼요. 근데 직업 기초 능력 A 같은 경우는 75예요. 맞죠? 75. 거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0.6 곱해야 되지. 얼마예요? 45. 그 다음에 52에다가 0.3 곱하면은 15.6.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1616, 176. 자, 둘 더하기면 33.2. 그 둘을 더하게 되면 78.2네요. 뭐 어쨌건 안 되긴 했지만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자, B가 65에다가 0.6을 곱하면 36, 39. 그 다음에 0.3, 21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0.4니까 22. 82점이네요. B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2번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1등, 2등을 뽑는 것이 아니라 80점 이상인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C는 직업 기초 능력 60, 그러니까 36.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이 0.3, 1515, 165, 16.5.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0.4, 20점이죠. 계산하면은 50 얼마예요? 7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80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와 E도 마찬가지입니다. 2는 넘겠네요. 그죠? 딱 봐도. 뭐 D만 해볼까요? D가 68에 60%니까 36, 48, 40.8.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은 0.3입니다. 그럼 135.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0.4, 20점이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은 30, 70, 70대예요. 안 되네요. 맞죠? 그 답은 딱 봐도 되는 2입니다. 그래서 B, 2.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